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사사건건입니다. 먼저 정주식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첫 등원, 무거운 책임감. 네, 이재명 의원 오늘 국회 왔죠? 예, 이재명 의원이 오늘 첫 국회에 등원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충직한 일꾼으로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좀 불편한 질문들도 나왔는데요. 선거 패배 책임론에 관해서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다, 겸허하게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과 당원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또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 시각 의원총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비대위 구성에 관한 기본 원칙이 좀 정리가 된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금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데요. 그 새로운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선수별로 추천받은 의원 그리고 여성, 청년, 원외 인사 중에서 각 분야별 그 비대위원을 그 임명을 하고요. 그 가급적 빠르게 비대위원장을 확정해서 그 의원총회와 또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서 가급적 이번 주 안으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이재명 의원의 첫 등원 모습을 보셨고요. 이재명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는 사선 우상호 의원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 밖에 선수별로 이용호 의원, 박재호 의원, 한정혜 의원 등이 선출이 됐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도 5년 만에 국회로 입성했어요? 그렇습니다. 5년 만에 국회에 등원했는데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첫 등원이어서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날 오전에 국회 등원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인수위 백서를 전달하는 자리를 갖고 나서 그 의원회관으로 출근을 했는데 출근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낡은 이념 지향적인 정당에서 벗어나 실용정치 정당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차기 당권 도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권 도전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이야기는 잠시 후에 여의도 코너에서 좀 더 짚기로 하고요. 자, 다음 주제 뭔가요? 무기한 총파업. 네. 화물연대 오늘 또 총파업 들어갔죠. 예. 오늘 0시부로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그 각 전국의 16개 지부에서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요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안전운임제 유지 그리고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그 화물차 기사들이 그 어떤 과로나 과속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최소한의 운임을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어길 시에 이제 화주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가 3년 한시 도입이 돼서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데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달라. 그리고 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만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전 차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 경영계에서는 이게 그 운송료 부담이 좀 너무 커진다. 그리고 이 운임 산정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올해 말 종료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정부도 운송 대책 지금 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그 기사 수가 25,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체 화물 기사 중에 2.5% 정도 비중이에요. 근데 네. 그 컨테이너와 그 시멘트 운송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파업이 지속되면은 물류 차질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 대비해서 관용 차량을 투입하고 또 그 차량 일부 화물에 대해서는 자가용 운송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파업 중에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는 그 각계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서 TF를 만든 다음에 한번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정부가 제안을 한 바 있고요.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 측은 이미 이 제도의 효용이 충분히 검증이 된 만큼 정부가 나서서 좀 입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연장해달라는 게 명확한 요구고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뭔가요? 이해람 특검 공식 출범. 네. 안미영 특검 얼굴이 나와 있군요. 예,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의 그 특별 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현판식은 그제 5일날 갖고 오늘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요. 앞서 특검팀은 이전에 20일간의 준비 기간 동안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5만여 쪽에 이르는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해람 중사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만나서 설명 자료도 전해받았다고 합니다. 특검팀에서는 유족 당사자들, 유족분들을 직접 만날 계획을 또 갖고 있다고 하고요. 또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부가 특검팀에 이미 합류해 있고 오늘 파견 검사 10명도 합류했습니다. 네. 자, 특검 수사 기한이 최대 100일까지인데 그렇습니다. 주된 수사 방향은 어디에 좀 맞춰질까요? 이게 아무래도 초동 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가 없었는지에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10월에 관계자 25명이 형사 입건됐는데 네. 이 중에서 어떤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었던 군 검사 그리고 군사 경찰 관계자들이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리고 또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었던 군 관계자들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어서 이에 대해서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뭡니까? 며칠 내 핵실험 우려. 핵실험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후에서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어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북한 풍계리 한 갱도가 재개방됐다는 보고가 나온 뒤에 이제 하루 만에 미국에서 이제 공식적인 우려가 나온 건데요. 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해서 미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금 방한 중인데 오늘 한미 외교차관 회담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국무부 2인자죠. 셔먼 부장관이 방한을 해서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셔먼 부장관은 한미 양국이 북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명료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 미사일 8발 발사한 데 대응해서 한미 군 당국이 똑같이 8발 발사했었는데 오늘 또 군사 대응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서해상 공역에서 한미 전투기 20대가 출동한 대북 무력 공중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중 시위에는 한국 공군의 F-35A 그리고 F-15K, KF-16 전투기 16대가 출동을 했고요. 또 미군의 F-16 전투기 4대 이렇게 총 20대가 출동해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한미 연합 공군 전력이 엘리펀트 워크 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에 도열해 있는 장면을 보셨고 오늘은 동해상에서 서해상이었나요? 네. 서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점점 높아집니다. 자, 정리하죠. 정주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